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8포인트, 0.73% 하락한 2068.8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8% 내린 625.2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째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가 내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20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5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인데요. 아람코 상장에 따른 자금 이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 또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MSCI 신흥국지수 리밸런싱과 함께 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또 양도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대거 물량을 출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대거 물량 출회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전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아까 또 인사를 또 진지하고 또 네. 해주셨는데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또 저한테 네. 보여주셔가지고. 네. 자, 하지만 시장은 또 빠져가지고 네, 우울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요 또 4천억 원 가까이 또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개인이 또 3,200억 가까이 받아주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힘든 모습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외국인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 산타랠리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산타랠리는 솔직히 뭐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산타랠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아쉬운 만큼 내년 연초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2월은 생각보다는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만큼 좋은 시장이 뭐 물론 이제 중순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은 있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12월 15일이 이제 미국이 추가로 중국한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말한 날짜인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 다시 나오면서 내일 오늘 밤 미국 증시나 내일 우리 증시는 좀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앵커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 이걸 한번 봐야 되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말이죠. 자 이 지금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2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달 내내 거래소에서 단 하루도 사지 않고 팔고만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외국인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다시 1,200원에 근접한 1,194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당분간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젯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 북미 간의 대화. 북한은 계속해서 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도 이제 트럼프가 어제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좀 잘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보통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남북 경협 좀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전쟁 나면 우리나라 전 종목이 다 뭐 큰일 납니다.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좀 그랬는데 이 현실적으로 사실 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진영학적 리스크 얘기 나와도 전쟁은 곧 북한 정권의 끝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게 북한도 좀 놔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2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한 게 2015년 12월 이후로 가장 긴 구간이에요. 그 당시 보니까 2015년 말에는 22거래일 연속으로 팔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4년 만에 지금 가장 많이 오랫동안 팔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근접하게 되면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환율이 좀 약간 안정화 기대감에 오히려 외국인 매수로 바뀌는 시점이 오히려 1,200원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정도는 약간 좀 더 이 외국인들의 컴백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좀 춥고 배고프고 힘든 것은 아마 이번 주가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좀 좌절하지 마시고 빠져 있을 때 시장 자빠져 있을 때 다음 주부터 올라갈 종목들 미리 좀 잡아놓는 전략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이요. 개인은 역시 사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내리 파는 모습이었지만 또 외국인이요. 장중에 계속 파는 모습이었지만 또 동시효과 상황에서 갑자기 쭉 매수세를 올려주더라고요. 83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유의미할까요? 근데?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진짜요? 수가 있겠죠. 사실상 지금 구간 보면 코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 빠졌어요. 한 번도 이 반등의 여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판 들어서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필두로 특히 이제 이 총 상위 종목들을 필두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즉슨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빠질 대로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좀 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제 대응해야 되겠지만 코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빠지더라도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20%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나오는 장세 바로 이 차별화 장세인데요. 대부분 보면 코스닥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저번 주부터 해서 증시가 계속 빠졌어요. 상승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또 빠져버렸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이 스토캐스틱 지표상 과매도권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과열된 시장이 좀 이제 꺼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질 때 캔들을 보더라도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하방에서의 도지형 캔들은 상승 반전을 나타내는 정석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내일부터는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뭐 1차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미국 야간 선물들이 뉴욕 증시 야간 선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을 좀 이제 기대해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이제 8월 달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도전 캔들 떴을 때 그때부터 이제 쭉 반등해 줬단 말이죠. 근데 한번 지금 흐름도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특별한 것은 이제 60선과 120선 요 두 개가 이제 골든 크로스 되려고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되면 또 장기적으로도 쭉 상승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2017년도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올 때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증시가 빠지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 종목들 하나만 잘 골라도 증시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제 수익 내면서 이제 계좌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제이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요. 지금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아실 정도로 검색창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실시간 검색어에 1위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종가는요 273.54%. 상승하면서 1,92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장중에는 4,000원 선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뭔가 잘못됐나? 이거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나 했는데 이게 정리 매매 중이더라고요. 정리 매매 때는 이런 상한가가 아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폭탄 돌리기다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매수하면 안 되죠.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 뭐 재미삼아 그냥 뭐 한 몇만 원 뭐 이렇게 그냥 뭐 하려면 모르겠는데 네. 이걸로 뭐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네.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들고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인기 검색 순위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 자체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이게 사실 제가 죽기 전에 한번 1위 올라보는 게 소원인데 소원 성취를 했어요. 네. 이 제이테크놀로지가. 이 주식을 뭐 하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검색해봤다는 얘기고 네. 모르는 분들도 아마 좀 많이 두드려 봤기 때문에 잠깐 나고 보니까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은 관심과 이목을 좀 집중시킨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원래 좀 이름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 예전에 마제스타라는 종목이 이걸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마제스타는 예전에 뭐 제주도에서 이제 카지노 사업을 좀 벌이기도 했던 네. 그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거래 정지 상태로 있다가 최종적으로 좀 너무 아쉽지만 좀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남은 거죠. 일주일까지 유효 기간 남은 건데 상한가 이 가격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는 뭐 하루에 뭐 100% 1000% 날아가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세가 몰려들면서 장중 최고점 어제는 좀 밀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688%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뭐 전산오류라는 생각이 들 그러게요. 정도로 정말 좀 많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뭐 정리매매 앞으로 뭐 해서 우리 돈 벌어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이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아마 이제 이런 종목의 급등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 동안 뭐 추세로 봤을 때는 2년 가까이 동안 하락 추세고, 또 11월 중순부터 반등하는가 싶다가 도로 꺾여 내려오는 시장 속에서 얼마나 이제 단기 급등주에 대한 갈증이 심했을까라는 것이 이 종목의 급등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좀 배고픈 거 참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올라가면 600%지만 하루 중에 99.9%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이제 시장이 혼란스럽고 또 재미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종목 가운데서 물론 688%에 갖다 놓으면은 30%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든지 정상적인 종목으로도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단기 급등들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매에 있어서는 좀 주의해야 주의를 된다. 뭐 재미삼아 건드리는 건 전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 무슨 뭐 진짜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잘못 발 미끄러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정상적인 종목으로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 들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HLB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오늘 종가가 고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8.33% 급등하면서 11만 3,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별 시세 보면은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그 정도까지는 굉장히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없이 지금 내리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어제는 9%대 하락세 나왔다가 오늘은 또 8%대 상승세를 딱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코스닥 이야기할 때 네. 뭐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임상 네네.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닌가요? 사실상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대표해서 네, 좀 네, 이제 대표하는 좀 시총 상위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HLB 흐름이 곧 이제 코스닥 흐름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장대 양봉으로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HLB가 올라가면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코스닥 그 증시 자체가 반등을 해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표적 면역 항암제죠. 그 리보세라닙 이거 이제 임상 3상 관련된 기대감으로 한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HLB로서 좀 이제 이 임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제 기간계 매수세들이 이 대량 매수라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12월이 되면 기관들이 이제 결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계 누적 순매수가 많은 종목들에서 좀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우리 시청자분들 12월 달에 보셔야 되는 종목은 딱 한 두 종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기간이 물린 종목, 기간이 연속으로 차는 종목. 이 두 개만 제대로 잡으셔도 단기간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HLB 보도록 하시면요.
HLB도 지금 빠지는 와중인데도 계속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하거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 11월 달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계 이 쌍끌이 배수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종목은 빠지지만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매수하는 그것은 이제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사실 HLB로서 뭐 단기간에 20%, 30%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워낙 또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그렇게 가버린다면 그럼 이제 새로운 임상 3상보다 더 센 이슈가 있어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에 그런 이슈를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HLB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제약 바이오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을 토대로 시장도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 이제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기간이 누적으로 순매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우리가 꼭 한번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릴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인 DR텍부터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바로 오늘이었고요. 목표가는 2,4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히든스탁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빨간불을 막 켜면서 2,10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조금 힘이 빠지면서 하락폭이 조금 깊었습니다. 3.95% 하락하면서 1,94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DR텍, FDA 최종 승인, 또 엑스레이 디텍터 네, 그 그렇죠. 이야기 해주시면서 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매수했다가 살짝 왜 이렇게 빠지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아요. 저가 네. 매수 하신 네네.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세상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분명 수익 나오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이제 주가 왜곡되지 않았나 좀 생각 드는데 사실상 네. 오늘 DR텍이 좀 하락을 한 것은 증시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사실상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급이 장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면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시장이 좀 빠지면서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좀 많이 발현된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 그리고 이제 거래량 없는 음봉이 하나 나오고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이미 히든스탁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뭐 옛날에 나노메딕스 뭐 70%, DKT 뭐 50%, 그 외 등등 뭐 NX 그리고 뭐 사이토진 이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장대 양봉 뜨고 음봉 뜨고 쭉 10% 이상 급등한 모습도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한 6%까지는 급등을 하다가 좀 이제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어차피 5일 이동 평균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매수 심리가 유효한 부분이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린 구간까지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창재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요, 막판에 갑자기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0.49% 하락하면서 3,0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갑자기 훅훅 떨어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긴 했지만, 2,800원 라인대 딱 찍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요, 일단 거래량이 11월 28일 때 4.75%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거래량 더 높이 올라갔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죠. 기관이 사는 종목을 봐야 된다 했는데 네네. 네. 기관이요, 지금 제가 20일치를 보는데 네. 지금 다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세상에 히든스타에 나오면서 좀 이제 소리 찾은 종목은 한 종목도 없다 말씀드리겠고, 맞아요. 다 이 제 손가락 같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 하나 좀 이제 안 좋은 종목이 없다는 점 좀 강조드리겠고, 한창재지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아실 거예요. 정책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이제 남선 알미늄 그리고 이제 뭐 이월드 그런 종목들 보면 20% 30%씩 급등을 했었단 말이죠. 그럴 때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장기 이평선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빠지더라도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또는 이슈적으로 봤을 때나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해드린 가격까지 잘 들어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한올 바이오파마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9,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종목도 장 때문인가요? 막판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2.16% 빠지면서 34,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날이요. 갑자기 툭 튀어오르면서 36,400원까지 또 올라갔지만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어제는 좀 제자리 걸음 그리고 오늘은 또 빠지는 모습이에요. 아니 자꾸 첫날에는 잘 갔는데 첫날에는 잘 가다가 갑자기 꼬리 달고 내려와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이게 근데 좀 한 5% 올라가면 다 수익 보고 파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거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거래 터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요거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그 매수하셨다면 제 말 듣고 매수하셨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듣고 이제 이거 사셨겠죠, 이때. 보면은 딱 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고 나니까는 거래량이 전날보다 한 3.5배 정도 늘어나고 장중에 한 6%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수익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좀 밀리고 했는데 다른 것보다 뭐 시장 핑계를 대는 게 약간 좀 비겁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좀 외국인들의 약간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외국인들이 안 팔고 오히려 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한 2, 3일 정도만 인내심 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이번 주 월요일보다 훨씬 더 급격한 반등을 볼 수 있으니까 꾹 참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하는 거죠. 네,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면은 뭘까요? 네. 그 똑똑한 자동차 이런 거 네, 같고. 흔히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비롯해서 또 이제 친환경차 포함하면 뭐 수소차, 전기차 다 네네. 포함입니다. 오. 이쪽에 이제 61조를 이제 엄청 큰 거 아니에요? 향후 6년 동안 그러니까 연평균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아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60조 한 그리고 67조 또 되거든요. 이거 사옥도 쓰고. 예, 그래서 그 저 강남 거기 네, 옛날 네. 한전 그 땅에다 짓는 네. 것도 그러니까 이 돈을 좀 어디서 마련하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대규모의 투자. 네. 아시겠지만 올해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반도체 장비 부분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근데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날라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런 이제 지연된 시대 약간의 어떤 시차를 두고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등등 해서 61조 연평균 10조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현대차는 지금도 뭐 시가총액이 20몇 조니까는 뭐 10조 원이라는 게 그래도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중소형 부품사들한테는 사실 10조가 아니라 한 뭐 몇백억 되는 돈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해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 쪽에서는 뭐 세계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 미국에 좀 뒤졌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대차가 아직 그 출시된 모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델을 출시했거든요. 그런 것들 따져 보면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1차 뭐 관계사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신사업 쪽에 뭐 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거 이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쪽은 이제 앞으로 현대차에서 기존의 자동차는 50%, 그다음에 다른 이제 뭐
친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포함해서 나머지 50%는 다른 쪽에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엄청난 기회를 지금 미리 좀 잡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감이 왔어요. 감이에요. 네. 수직 이착륙이면 플라잉 카. 예. 예. 맞죠? 아니에요? 아, 예. 오늘 되게 쉬워요. 앵커님께서 바로 이렇게 아실 정도 되면은 아마도 눈치 빠른 지금 우리 저 지금 무시하시는 무시하는 거예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약간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바로 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 PAV라고 이제 굳이 이제 뭐 똑똑해 보이려고 영어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Private Air Vehicl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그 전에 한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보통 이제 메가시티라고 부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유엔이라든가 각종 세계 조사하는 곳에서 보면 2050년 뭐 굉장히 먼 미래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메가시티에 거주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 지금 1,000만 명인데 앞으로 2,000만 명, 3,000만 명 되는 도시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명만 돼도 지금 퇴근길에 아마 지금 집에 들어와서 차 더럽게 막히냐면서 TV 켜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얼마 가지도 않는데 차 막히죠. 전철 타면은 콩나물 시루처럼 미어 터지죠. 버스는 오지도 않아 길이 막혀서 전용차도 있어도 이런 불편을 겪어가면서 이 메가시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하나지만 앞으로 뭐 일본 도쿄라든가 베이징 등등 전 세계 여기 뭐 여기저기 다 생긴다는 얘기 되기 때문에 이 교통난이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땅만 돌아다니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벌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주문도 받고 있어요. 사전 주문을 미리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벌써부터 이쪽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아가서 이제 변화되는 이런 도시 계획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이라고 하는 거는 딱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최근에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관련돼서 국책과제를 이미 2023년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정답을 맞춰주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해고사 전문가님 추리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플라잉카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종목이 뭐였죠? 베셀이었습니다. 베셀이었어요? 네. 그거 어땠죠? 지금 이 종목, 베셀? 뭐 베셀 하나만 있는 거 아니겠죠? 뭐 플라잉카가 뭐 하나. 그렇죠. 좀 이제 관련주로 치면 네. 좀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베셀 한번 추천해가지고 네. 좀 수익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그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기업 현명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복합이셔 종목은 바로 이 베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장학금 한번 가고 그리고 또 한번 음봉이 만들어질 때 이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또 이제 상하가 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면 잘 눌렸습니다. 한번 쌍부 바닥권에서 쌍봉이 한번 나와주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과매도 그리고 60일선 지지받고 그리고 이제 추세 상승하는 상당히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아까 그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재료를 봤을 때 거의 뭐 베셀 99.7% 정도 좀 이제 되지 않을까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종목명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약간 자랑이 섞인 맞춤이었는데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베셀이다.
뭐 아까 차트 예. 보니까 10월에 급등했던데요. 뭐,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사실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리매매 종목을 따라다닐 만큼 급등주를 찾아다니시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패턴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자, 최근 2달 사이에 주가 2배 넘게 올라갔던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 얘가 마찬가지로 이때 한 10월 달에 한번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한번 나오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후에 보면은 이 급등된 폭이 한 절반 정도를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사고 뭐 계속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치솟아 버리면 사실 잡을 틈도 없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한 폭의 한 절반 정도를 도로 반납해내고 하지만 그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쭉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2차 급등 파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 오늘 올라간 스페코란 종목을 봐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스페코 역시 마찬가지로 8월 시장 저점 찍고 바닥에서 한 차례 급등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급등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절반 정도를 뱉어내면서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절반 정도 흐름을 뱉어내지만 이 지난달 중순 들어와서 또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차 급등 때 나왔던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두 번째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예, 10월 뭔가 네, 손에 지금 땀이 나시나 봐요. 헐벗은 지금. 느낌이 들어서요. 네. 10월 달에 한번 네. 10월 달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 나왔어요. 그때 저쪽에 이제 계신 우리 귀 되게 빨가신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 지금? 전문가께서 그때 추천을 하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10월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좀 눌렸다가 네.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이 현대차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액수를 투자한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강하게 튀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흑자에 전환을 했다라면은 임상을 끝내고 뭔가 팔았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들 네. 중에서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일이다라고 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대시세에 나온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보면 거의 대부분 적자 기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HLB도 적자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신라젠도 적자 기업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큰 종목들 보면요,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보면 대부분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적자를 넘어서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이제 강력한 시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학급을 봤을 때, 교실 안으로 봤을 때. 원래 5등하던 반에서 5등하던 친구가 1등을 해봤자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5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10등을 하고 그러면 모든 친구들의 상 관심을 그렇죠 받는 그런 시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잘 나가던 기업이 더 잘 나간다고 해서 주가에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흑자 전환해서 실적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화승인더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적자를 기록하던 종목이었어요.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됐냐? 바로 주가가 1년 만에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1000%가 갔어요. 10배가 갔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만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요 10배가 같습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면 얼마나 더 크게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반등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바로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증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분명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을 노리겠다 말씀드리겠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이 표적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했는데 장내 미생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네. 대표적 기업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제 숨겨져 있는. 네, 아직도 이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 이제 사업 보고서를 네. 이 기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좀 이제 자세히 읽어야 이제 좀 찾을 수 있는 재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을 통한 표적 면역 항암제 신사업에 좀 진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요. 뭐 HLB든 신라제이든 필록스든 뭐 나노믹스 이런 종목들 다 살펴보면 다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였어요.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암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암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 바이오를 넘어서 우리 인간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는 1년에 한 번씩 1000%씩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도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시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라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2017년도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로 1000%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죠. 3개월 만에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룩스라는 종목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자, 2018년도입니다. 이거는 자, 이것도 자, 1000%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입니다. HLB.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급락하다가 8월 달부터 3개월 만에 바로 1000% 올라갔단 말이죠. 2017, 2018, 2019 다 1000%씩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도 분명 제약 바이오에서 1000%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좀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종목 그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서 표적 면역 항암제 신사업에 돌입한 거예요. 아직 임상 1상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임상 1상 할 것이다. 그런 얘기만 나오더라도 분명 큰 급등을 할 가능성이 좀 이제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관계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봐야 되는데 이 종목 기관계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큰 수익 한번 발생시켜 볼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일단은요, 저는요, 표적 면역 항암제만 찾으면 될 줄 알았더니 네.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된대요. 너무 네. 숨겨져 있나 봐요. 일상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저도 오늘 좀 이게 열심히 앉아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찾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약간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내 미생물 얘기하신 네네. 거는 그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예전에 제가 이 앞전에 방송할 때 비피도란 종목을 할 때 이제 그 있거든요. 미생물 이용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비피도란 종목이 대표적인데 일단 차트 보시면은 뭐 저점에서 바닥에서 뭐 완만하게 상승세 보이면서 가려고 이제 뭐 약간 꿈틀꿈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 봄직한 자리긴 한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장내 미생물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이미 흑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그 아메리카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흑자 전환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종목을 좀 떠올리게 되거든요.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작년까지 해서 계속 단기 순손실 기록하다가 올해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으로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파미셀. 근데 주가는 지금 뭐 한 26,000원짜리가 7,600원까지 많이 박살나 있어서 흑자 전환이 이제 확실히 좀 되고 나면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소지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사업 보고서 어디 깊은 구석에 그 미생물 얘기, 장내 미생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고 전 집단 지성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수십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기간도 그렇고 뭐 연기금도 그렇고 거의 뭐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뭐 불을 켜고?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간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이 단기 급등하기에 상당히 최적화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은 기간계 결산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계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나 또는 기관들이 좀 물렸던 그런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재료를 한번 이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한 종목들은 꾸준한 우상향도 우상향이겠지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거나 기관이 매수하면 그것을 상승 다이버전스 인식하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매수 심리가 강하게 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 있을 뿐더러 지금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연기금이 40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시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제가 히든스탁에서 공개할 종목 세 가지 힌트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드리자면 상당히 좀 흑자 전환한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에 그리고 연기금과 기관이 대량 매수한 이 세 가지 힌트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한번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은 마에스트로님께는 벳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는 파미셀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라임이 와 있네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벳셀 또 오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제노포커스입니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비피도도 나와 있습니다. 영진약품 오늘도 잘생긴 뿜뿜 어사님 화이팅요. 하트 뿅뿅 비피도 아닐까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바이오까지 와 있는데 일단은 암행어사 전문가님 종목은 약간은 되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직 모르시나 싶기도 하고요. 그 아래로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벳셀 배럴이 갑자기 껴있고요. 벳셀 계속해서 벳셀이 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벳셀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벳셀 네. 가격 전략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그렇죠. 이거 암행어사님이 이 10월달 급등 때 하신 줄 모르고 제가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됐지만 한번 이번엔 제가 네. 한번 이제 수익을 좀 드릴 수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이연타, 좋겠네요. 이연타. 그렇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팔고 있어요. 저 네덜란드의 8V라는 회사가 한 40만 달러 합니다. 돈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 선주문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차트 보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매수 같은 경우는 4시 초가 이하 구간에서 바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4,800원으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3,600원으로 짧게 잡고 연내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벳셀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전문가님, 사실은 조금 반가운 게 네. 많은 분들 제약 바이오 섹터들 중에 종목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네, 근데 또 그러니까요. 전망이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약 바이오 올라간다고 네. 하셔가지고 더욱더 기대되는데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또 맞아요. 이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종목을 공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시다 싶으면 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적자로 갔다가 흑자로 가는 것은 엄청난 파워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한번 잘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이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과거 2017년도 때 신라젠이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1000% 갔어요. 2018년도 때 필록스가 1000% 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HLB가 1000% 갔어요. 2020년도에 1000%가 기대되는 이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이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과 기간이 40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는 기간 결산 구간이기 때문에 기간계 순매수가 많은 종목들, 기간이 물려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단기간에 큰 수익 낼 수 있어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만 하더라도 이미 급등에 임박한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셔가지고 정말 나 이번 하락장에서 손실 크다, 나 한번 빠르게 원금 회복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네. 제가 그리고 앞서서 히든스탁 종목으로 항상 급등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자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확보하셔서 꼭 수익 발생시키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화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네.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이제 때렸다면 3차 대전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 상황은 실제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올해 실적들이 안 좋고 내년 전망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원래 위기를 지나는 시점에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큰 수익을 또 담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현대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60조 원 이상의 투자금, 실제로 그 돈이 돌아다니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우리 실질적인 진짜 수혜주를 찾아서 급등하기 전에 선취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누적 순매수가 많은 종목이 12월 달에 단기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기간 누적 순매수가 많은 종목을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폭스 라이브에 지금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미를 지금 네.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네. 떠가지고 유럽 증시가 막 오르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지금 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막 찾고 있는데, 네. 사실 또 이 이야기를 어디서 좀 이어주시면서 오늘의 네네. 히든 종목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9시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오후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1차 협상이 이제 임박했어요. 그럼 이제 내일 분명 증시는 올라갑니다. 맞아요. 증시가 올라가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힘차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 아직 시장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고 이미 연기금과 기간이 40거래 연속 순매수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수익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종목 제가 공개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